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제 전문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을 했습니다. 진짜 가뭄에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계속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확연하게 좀 돌아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좋겠는데 시장이 반등이 나온 것은 간단하죠. 미증시가 반등을 강하게 했다는 부분인데 이제 어저께 ECB 드라기 총재가 이제 3월 달에 추가적으로 부양책에 대해서 통화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립 서비스를 해줬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제적인 악재가 없이 우려감만으로 계속해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만큼 빠져버리니까 조그만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건데 어저께 드라기 총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유가가 앞전에 30불이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현재 유가 30불을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유가 자체도 30불을 깨고 나서 다시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앞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던 것만큼 시장은 자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도 다 반등이 홍콩이라든지 일본도 그동안 반등이 못 나왔던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이쪽에서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장중에 외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정도로 수급도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 매도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가 많았던 부분이 빠르게 일정 부분 청산이 되면서 베이시스에 따른 개선이 나타났고 그 부분이 시장에서 낙폭 가대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원래 그래요.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져놓으면은 많이 빠진 것들이 결국 기술적 반등이 연결되는 낙폭과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내수 쪽이라든지 그동안 강세를 띄었던 방어주나 이런 쪽 오히려 하락으로 떨어지는데 시장이 이제 바뀌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바닥을 찍고 나서 돌아갈 때는 그동안 강세 띄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세로 좀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오히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형성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똑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얼만큼 국내 증시에 대해서 매도를 마무리하고 전환시킬 거냐.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전환이 될 때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틀려질 겁니다. 여전히 관점은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방향을 위쪽으로 끌어줄 것이고 아직까지 시장은 전체 그림에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제 한 주의 마감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서 한 주 동안 흐름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 종목들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부터 체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인데 대형지수죠. 대형지수인데 대형지수 같은 경우가 오늘 시세가 2.3% 오랜만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시장에서 하락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대형주가 이제 반등이 얼마큼 나오냐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시장에서 앞전에 저점 자리대를 이제 지난주 만들었던 자리를 이번 주에 뺐었죠. 빼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금 반등하긴 했지만 한 주 동안으로는 이제 약밥 정도 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가 과매도 구간이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시장에서 우선 다음 주에 추가적인 강세가 연결될 수 있는데 이제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입니다.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미리 선방을 한 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쪽으로 간다면 한번 다시 21선을 돌파해서 이제 앞전에 이제 12월달 저점 자리대를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돌파 후 지지 테스트만 마무리해준다면은 그때는 쌍바닥 패턴이 그대로 완성이 된다가 볼 수 있고 저는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전체 추세를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이게 강세가 좀 더 연결되려면은 외국인들이 매도가 오늘처럼 완화되는 흐름이 확실히 나타나줘야 될 것이고 완화가 된 상태에서 매수까지 연결된다면 그때는 시장은 완전히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항상 똑같은 건 뭐냐 어느 정도 과매도가 떨어지면서 자산가치 수준까지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새롭게 나올 수가 있는데 어느 종목이 어느 업종이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게 그 부분이 가장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이제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의 등락률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번 주도 역시 외인들의 매도는 많았습니다. 외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다음 기간은 이제 1조 700억 정도 매수를 했었으니까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분을 기간이 소화를 해줬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오늘 좀 코스닥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기간은 여전히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가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소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린 시각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받치는 거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받치고 있는 케이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약화된 부분은 이제 세트론에 대해서 좀 차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약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장 한 주 동안에 보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는 이제 딱 보합입니다. 0.03% 보합에 나타냈고 대형 지수가 이제 0.29% 역시 소폭이 약보합 그리고 중형주도 0.2%니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다 약보합 정도 수준으로 이번 한 주가 마무리된 모습이었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1% 정도 이제 하락을 해서 마무리됐는데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한 증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을 이끌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코스닥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이 일정 부분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에 이제 기관과 외인들 매매별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역시 삼성전자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부분이 예전과는 상당히 많이 틀리죠. 우리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그 전에는 자사주 매입이 있었을 때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었죠.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이제 시총 상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 LG화학이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기차 대장주로서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일정 부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앞전에 블록딜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블록딜을 했었기 때문에 매수로 보여줬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레버리지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었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나는데 어제부터가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월요일 수요일까지가 워낙에 레버리지 많이 팔았었기 때문에 레버리지에 대한 매도가 많았고 그리고 차이나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죠. 시장 자체가 바닥이 형성이 안 됐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원유 선물까지도 매도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보험주들인데 동부화재와 현대해상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수가 내려가도 계속해서 강세를 띄워줬던 그런 섹터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가 나온다는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 잘 해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매수 부분을 보러 갈게요. 매수 부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하나케미칼이나 SK이노베이션 화학주에 대해서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규모 자체는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도가 보통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거는 500억에서 1000억 이상이 떨어졌는데 매수가 가장 많은 것이 하나케미칼 SK이노베이션인데 한 170억에서 300억이니까 사실 매수 규모는 굉장히 좀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삼성 SDI인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앞전에 외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주가 빠지다가 일부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삼성 SDI에 대해서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여전히 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월요일날 실적 발표가 현재는 시장에서 적자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가가 반등하는데 모멘텀이 아직 빠르게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기와 삼성 SDI가 합병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될 수는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삼성전자는 뭐 앞전 지난주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매수가 기관에서 들어왔었는데 삼성물산이 요 한 주 동안에 상당히 강했죠. 어저께 국회에서 이제 원사법에 대해서 통과를 한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졌는데 그 수혜주로서 삼성물산이 부각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물론 오늘 이거에 관련된 종목으로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S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 해서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삼성 SDS와 삼성물산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국전력이 외국인들 매수에 상위에 들어가 있었는데 시장이 바다가 치게 될 경우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에서 약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약세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종목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LG화학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주도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주도를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LG화학은 좀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LG화학이 주가가 강세 띄고 주도주 역할한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문제는 너나 없이 다들 주도주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위쪽 자리에서 지금 세기형 패턴을 만들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그동안 들 빠지다가 여기 자리들이 이탈하면서 급락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시장 대비해서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과매도가 나왔던 종목이 바닥을 치게 될 때 반등 나올 폭과 그리고 그동안 강세 띄었던 종목이 추가적인 강세 뛸 폭을 감안할 때 메리트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30만원 가격대를 어저께 이탈을 하고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금 장중에 30만원짜리 살짝 깨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우선은 모양 자체도 그렇고 단기 매물을 워낙에 많이 쌓아놓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등이 나올 때 맞고 한 번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만 내려온다 하더라도 29만원짜리 전후에서는 앞전에 전체 고점에서의 지지라인을 받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먼저 시장에서 반등이 먼저 나올 때는 이제 위쪽 자리에서 한번 파는 것이 좋고 내려오게 된다고 할 때는 29만원짜리 때 초반 정도에서는 충분히 받아도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이게 길게 볼 때는 더 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종목은 시장이 워낙에 많이 과매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반등 나올 때는 탄력이 약하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인데 제가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해서 주도주로는 이제 LG화학보다 못하다라는 얘기 왜 해드렸냐면 삼성 SDI는 이제 실적 자체가 흑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한 실적을 내면서 성장 동력이 있는 회사와 실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장 동력만 부각되는 회사는 시장에서 나중에 실적 시즌이 들어오거나 실적이 돌아가는 흐름이 너무 늦어지게 될 경우는 주가가 추가 상승을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을 여야받게 되는데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 전체 추세 라인대를 제가 한번 맞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12만원에서 12만 5천원이었는데 이 가격대를 저항을 맞고 지금 내려오다가 중요 매물대 라인대를 깨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투매가 나온 거죠. 그래서 투매가 나오고 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이 단기 낙폭이 30% 가까이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나올 때 11만원에서 11만 5천원 사이 정도를 기술적 반등의 폭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한 번 정도 더 떨어져서 지지 테스트를 받거나 또는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길었던 만큼 총 시장에서는 가격 조정을 받았으면 기간 조정도 한 번은 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멘텀을 어떻게 봤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와 삼성 SDI가 만약 합병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는 모멘텀은 들어올 수 있다 정도. 그리고 현재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앞전에 들어왔던 기간에서 차익 실현이 있다는 점이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이 작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 시장에서 그동안 낙폭이 크게 떨어졌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우려감을 완화시켜버리면은 그때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시장에서 그동안 안 빠졌던 종목들은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장에서 바닥 치고 나서 돌아갈 때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매수가 많았던 종목이 이제 동부화재 같은 경우가 기관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아까 그죠? 기관에서 매도가 많았죠? 동부화재는. 자, 보험주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금융주가 보험, 증권, 은행 3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밸류적인 부분에서 보험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PBR 0.4까지도 깨졌기 때문에 역대 최저 밸류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도 마찬가지로 PBR 0.7 정도로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보험이 성장 동력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은행이 성장 동력이 있냐? 마찬가지죠.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 업종은 시장에서 이익은 꾸준히 냅니다. 그리고 배당 투자에 따른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험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질 때 보험이 방어주 성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 그럴 때는 모멘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험이 은행과 증권에 비해서 좀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어느 정도 밸류를 맞추는 과정이 들어오게 되는데 밑에서 많이 빠졌던 은행이나 증권은 반등이 나올 때 보험은 오히려 반등이 아니라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보험은 작년 6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왔죠. 그래서 동부화재 같은 경우도 채널 패턴 안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상단에 이제 찍은 그림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차트상에서 그림이 약간 위험한 그림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든 그런 모습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추세 라인대가 지지 라인인데 이 자리 이탈하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6만원 자리대에서는 지지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나왔다가 헤드하고 나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띄었던 종목이다.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시가 2012년에 시장에서 전체가 다 무너지고 그 당시 이제 방어주들, 음식료라든지 통신 이런 것들이 주가가 강세될 때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주가가 12만 원이었죠. 근데 12만 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뭐 LTE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뭐 들어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높아졌었죠.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20만 이하로 떨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원래 방어주 성격이 있고 성장 모멘텀이 없던 것이 성장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는 주가는 굉장히 한번 레벨업을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흐름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가다가 모멘텀 없으면 꺾이게 돼요. 근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성장을 못한다 할 때 더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주가 앞전에 주도주였다가 딱 1년 반 정도 하면 해먹고 그 다음에 무너졌듯이 보험도 시장에서 강세 뛰던 부분이 추가 모멘텀이 없으면 꺾여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을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마찬가지죠. 한국전력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한 2년 정도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물론 밸류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동안 한국전력 자체가 전력을 팔면 팔수록 어떻게 돼요? 적자였었죠. 근데 이게 정부에서 이제 요금 인상도 하는 부분이 있었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이제는 증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은 수출주도 아닙니다. 순수 내수주예요. 국내에서만 전력 소비를 하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 해외에 수출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성장세 더 볼 수 있냐? 그 부분이 없다면 어떻게 되세요? 모멘텀을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사실 주가를 좀 더 강하게 부양하기 위해서는 배당이라든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국전력이 뭐 배당을 늘리기는 해요. 근데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수가 빠지거나 불안할 때는 방어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게 될 때는 오히려 시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한국전력도 차트가 똑같아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 채널 패턴으로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앞전에도 5만 1천에서 5만 2천 원짜리대가 매물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이 자리대를 결국 올라타지 못하고 오늘 빠졌죠. 왜? 오늘 지수는 강하게 올라갔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이 떨어졌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강세가 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떨어진 그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종목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주식을 그 당시 할 때 그때는 뭐 전문적인 지식도 저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때 어땠냐? 어떤 종목을 쥐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이 막 빠져요. 근데 그 종목은 굉장히 강해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은 이 종목은 시장이 돌아가면은 진짜 엄청나게 갈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지수가 막 빠지는데 계속해서 버티고 상승세가 유지되던 종목이 시장이 뒤바뀌어 버리니까 오히려 차익이 세게 떨어지고 밑에서 바닥을 만든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한국전력은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방어주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동안 어느 정도 재평가되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아직까지 싸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추세는 어떻게 됐어요? 이탈한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대에서 투자 대상으로서 보는 거는 별로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험주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왜 오늘 이것들을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서 얘들은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세가 올라오지 않거나 빠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돌아섰으니까 대형주니까 좋을 거야. 이런 관점을 갖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 나오면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케이스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실적 발표한 KTNG죠. KTNG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실적에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하회했었죠. 근데 자,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되냐면 앞전부터 뉴스라든지 증권사 리포트에서 계속 요즘 들어오면 많이 나오죠. 1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은 예상치 하회할 것이다. 1분기도 아직 실적이 안 돌아갈 것이다. 미리 안 좋다고 얘기하는 종목들은 지수가 빠질 때 같이 크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KTNG 같은 경우는 지수가 빠질 때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이 들러왔던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적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때는 주가가 그대로 움직이거나 추가 강세 뛰거나 제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시장이 빠질 때 안 빠지던 종목이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나타날 때 어떻게 돼요? 빠지게 돼요. 그래서 KTNG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가 5.6%라는 급락이 떨어진 그런 요인인데 KTNG도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계속해서 채널 패턴 그리면서 상승 추세 쭉 이어왔던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상승 추세가 이어왔던 그림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그림 만들어요? 똑같이 헤드앤숄더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헤드앤숄더를 만드는 종목들이 꽤 있죠. 시장에서. 근데 이들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 대표적인 방어주의자, 보험 같은 또는 KT 같은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내수가 중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앞전에 시장에서 빠질 때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구동성 무슨 얘기를 하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기 관련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라? 내수주를 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음식료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내수주들이 선방을 한 겁니다. 근데 시장이 뒤바뀌었다고 말씀드리죠. 뒤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경기 우려가 과장되었네. 그러면 과하게 빠진 애들은 뭐예요? 반등이 나오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마다 상승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KTNG도 지금 현재 모양이 헤드앤숄더형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종목은 빠질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받으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코스닥 매매 동향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이제 어제부터 코스닥에 대해서 매도가 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인들 매도의 중심은 뭐냐? 주로 제약바이오죠. 아직까지 기관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는 있고 아직까지 저도 이제 증권사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뭐뭐와 호재거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뭐 라인세스 계약이라든지 뭐 종목별로 모멘텀은 아직까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그만큼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서 기관 외국인들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매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온 건 뭐냐? 게임주죠. 컴투스. 게임주를 많이 샀고 일부 제약은 아직까지 사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와 그 다음에 앞전에 강세되었던 OLED 관련주 이쪽 많이 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매도가 가장 많은 거는 시가총액 1, 2 종목이죠. 세트리온과 카카오. 그러니까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너무 좋죠. 다 좋아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도 FDA에서 이제 심사가 들어간다부터 해서 세트리온 제약이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한다. 너무 좋아요. 호재 일색입니다. 저는 이럴 때 사실 그래요.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을 가장 많이 이럴 때 생각을 하는데 기관에서는 먼저 차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재 어제하고 오늘 이틀 연속 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강세를 더 띈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일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 마진을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공통으로 들어온 게 컴투스죠. 컴투스가 이제 게임주들이 신작 기대감이 있다. 이 부분이 현재 주가에 강세로 연결되는데 사실 저는 게임주들 신작이 요즘 예전처럼 그렇게 매출의 증가로 확 눈에 띄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우선은 쌍끌이매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강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까지 볼 시간이 잠깐 되려나? 짧게 말하죠. 컴투스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전체 추세에 넘어가고 오늘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직전에
무너지기 전에 중요 가격대였던 14만 5천원짜리 때 전후를 회복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인 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현재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목표 주가 18만원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 목표 주가까지 아직까지 한 20%까지 남았는데, 목표 주가까지 가는 경우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마지노선 역시 설정하셔야 되고, 한번 G 테스트 받으러 올 때는 12만 8천원 정도 테스트 받으러 올 수 있다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한 주 끝났고, 이번 주 그래도 후반 들어서 이제 미증시도 반등 잘 나왔고, 아시아도 잘 나왔고, 국내 역시도 반등이 잘 나왔는데, 다음 주 이 상승세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냐? 그 부분은 실적에 달려있다. 그래서 대형주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고, 그 전략은 월요일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좀 급해졌죠?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